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두 거인, 마이클 포먼 그림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두 거인, 마이클 포먼 그림. 할아버지가 스카우트와 포피에게, 할아버지께서 손자들에게 이 그림책을 만들어 주셨나 봐요.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아름다운 나라에 거인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따뜻하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더욱 아름다워지는 곳이었습니다. 두 거인은 매일같이 산과 숲을 거닐었습니다. 그럴 때면 둘은 나무를 밟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지요. 새들은 두 거인의 수염에 둥지를 틀었고 두 거인의 발길 닿는 곳에서는 언제나 개똥지박이와 나이팅게일이 노래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물장난을 하던 두 거인은 분홍색 조가비를 발견했습니다. 눈부시게 반짝이는 조가비를 보고 둘은 마음을 뺏겼습니다. 끈에껴서 내 목에 걸면 정말 멋있겠다. 보리스라는 거인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샘이라는 다른 거인이 맞받아쳤습니다. 천만에 내 목에 걸 거야. 그러면 더 멋질걸. 두 거인은 난생 처음 다투었습니다. 해는 구름 뒤로 숨어버리고 구름은 점점 크게 시커매졌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파도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이내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두 거인이 싸울수록 날씨는 점점 더 사나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난 파도가 바닷가를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와 샘은 서둘러 양말을 신었습니다. 신발을 마저 신으려고 오는데 커다란 파도가 바다를 뒤덮쳤습니다. 파도는 두 거인의 신발도 조가비도 몽땅 휩쓸어 가 버렸지요. 두 거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홍수를 피해 산으로 달아나면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나라는 순식간에 물에 잠겼고 두 개의 산봉우리만 삐쭉 물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넓고 차가운 바다 위에 두 개의 섬만 남게 된 셈이지요. 한쪽에는 보리스가 다른 쪽에는 샘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두 거인은 눈을 좋아했지만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나긴 겨울만 계속되었지요. 이제 두 거인은 여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도 잊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그저 어둡고 지독하게 춥기만 했으니까요. 두 거인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돌덩이 대신 커다란 바위를 서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에는 샘이 보리스에게 바위를 던졌고 화요일에는 보리스가 샘에게 바위를 던졌습니다. 수요일은 다시 샘이 던질 차례입니다. 둘은 일요일만 빼고 매일같이 번갈아가며 서로에게 바위를 던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 또 한 주가 흘러갔습니다. 서로가 던진 바위에 귀와 코, 머리를 수도 없이 얻어맞으면서 둘의 분노는 끝없이 자랐습니다. 두 거인이 던진 바위가 점을 찍듯 바다를 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샘은 그 바위들을 징검다리 삼아 바다를 건너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샘은 보리스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커다란 돌방망이를 집어 들고 산에 내려갔습니다. 샘은 보리스가 있는 섬으로 건너가 방망이로 보리스의 머리를 내리쳐서 하루 종일 잠들게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보리스가 돌을 던질 차례를 놓치게 되니까요. 펄쩍
샘이 첫 번째 바위 위에 올라섰습니다. 또다시 펄쩍 두 번째 바위로 건너뛰었습니다. 샘이 세 번째 바위에 올라섰을 때였습니다. 잠들어 있던 보리스가 커다란 한쪽 눈을 떴습니다. 샘을 본 보리스는 방망이를 움켜쥐고 뛰어내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성큼성큼 샘을 향해 바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두 거인이 서로에게 맞서자 온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갑자기 두 거인이 멈춰 섰습니다. 샘이 보리스의 발을 보았습니다. 보리스도 샘의 발을 보았습니다. 둘이 똑같이 한 짝은 흰 바탕에 검은 줄무늬 양말을, 한 짝은 빨강과 파랑이 섞인 양말을 신고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을 서서 서로의 짝짝이 양말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거인에게 바다가 땅을 뒤덮었던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홍수를 피하려고 서두르다 그만 서로의 양말을 뒤섞어 신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지조차 잊었습니다. 오로지 둘이서 친구였던 그때를 기억할 뿐이었습니다. 두 거인은 방망이를 바다에 내던지고는 웃고 춤을 추었습니다. 둘이 각자의 섬으로 돌아갔을 때 섬에는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두 거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닷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있던 곳에서 꽃이 자라고 새들이 돌아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섬 사이에는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거인들의 나라는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샘과 보리스가 꽃밭에 앉아 있노라면 메뚜기가 샘의 귀에 뛰어오르기도 하고 나비가 보리스의 콧잔등에 올라앉기도 했습니다. 새들은 꽃으로 뒤덮인 샘과 보리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두 거인은 행복했습니다. 계절도 다시 돌아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과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이따금 두 거인은 함께 걸었습니다. 때로는 잔디가 뒤덮인 땅을, 때로는 낙엽이 쌓인 길을, 때로는 하얗게 눈이 덮인 곳을 말이지요. 둘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커다란 발자국을 남기기도 하고 새들과 금잔화로 뒤덮인 숲에 그저 누워있기도 했답니다. 언제 어디서건 둘은 항상 짝짝이 양말을 신었습니다. 새 양말이 생겨도 한 짝은 꼭 다른 거인에게 주었지요.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말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어도 친구, 애인, 가족, 그 누구라도 사소한 이유로 싸우거나 다투게 됩니다. 요즘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어 생기는 일입니다. 다툼과 갈등은 욕심에서 비롯되지요. 욕심을 줄인다면 이웃이 보이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는다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점점 각박해져 가는 세상에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사랑과 나눔을 베풀고 실천하며 노력해야 해요. 싸우는 것은 쉽고 순간적인데 화해는 어찌나 어려운지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어 자신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독후 활동은 글쎄요. 이 내용을 보면은 두 거인이 거의 몸집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대등하게 돼서 싸우고 있는데, 만일 대등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만약에 힘 대등하지 않고 힘의 차이가 날 때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서로 간에 의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